좀만 더 잘하면 훨씬. 아 나는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지금 최초로 투척을 하면 우선은 목내림 폭을 봅니다. 지금은 기존의 떡밥으로 저는 지금 목내림 투척을 했기 폭이 때문에 한 2목 정도만 내려가다가 목내림 폭이 조금 깊게 나오겠죠. 모아세 됐을까? 네, 마지막 바늘 자리에서 잠기니까 배를 한번 들었다 놓으면서 얼마나 잠기는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바로 알아듣. 저쪽에 분들 좀 시끄럽네. 야 집어가 안 되니까 난 계속 보고 관리타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손불 딱 쓰니까 딱 좁혀져가지고 딱 먹으네. 앞쪽에서 굉장히 챔질도 이게 물을 막 저는 세게 지금 깊은 때리는 목내림에 분이 되돌림을 천천히 보면 별로 재미가 없고 저보다 환님이 힘들었죠. 환님 2목 정도 목내림 물을 되다가 때렸기 때문에. 빠지고 아랫바늘 낙하할 때 그거 따라오면서 건드림이 나와. 노지보다 그러면 못합니다. 건드림이 확 커져요. 근데 깊은 목내림을 하면 확실히 집에 와서 아까보다는 오디오를 켜보니까 이제 좀 좋아졌네. 제 전체적으로 목소리보다 멀리 있는 분들 목소리 더 커요. 한다니까 이제. 이제 밥 먹어도 된다. 제가 다이소에서 건전지를 샀거든요. 도요토미 난로에 맞는. 야, 여기 붕어들 이뻐. 되돌림이 떡이에 떡. 천천히 나오는 형태. 찌리 마음에 드네. 걸렸다 빠져버려. 빵빵 찍죠. 전형적인 떡국을 네, 맞아요. 환님은 12척. 아이고 고기 13척. 나오니까 저래 참 목소리가 밝아. 아들이 뒤에 있으면 목소리가 밝아졌어 전부. 좀 정신이 없어. 활성이 더 올라간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거기 들어왔어. 가마가치의 천휘라는 로드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로드이고 가마가치 중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로드입니다. 예, 빳빳하고 겨울 그런 건 해버리고. 아니고 고소로 그냥 뿌리면 안 돼. 힘새가 부드러우면서도 허리 힘이 좋은 안 돼, 그런 안 돼. 타입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렵게 구해서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요. 전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13척이면 고소의 약간 선물. 에서도 상당히 빈도가 높은 로드라서 좋습니다. 저한테. 제가 지금 보니까 목줄이 8cm, 10cm 정도? 8cm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옆에 그 빨간 파카 입으신 분은 꾸준히 잘 잡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가 익숙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적응하는 겸 해서 낚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우선 하나 나올 목내림 것 같아. 폭을 균일하게 내는 것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되돌림 속도를 컨트롤하는 것,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한 8치 넘어가면 저희 힘 둘은 더 사실 붙고 9치 되면 힘 괜찮아요. 투칭 세트에 예. 익숙하지 않죠. 노지에서 늘상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노지 우동 세트 빈도가 10회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기법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관리터 오면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좋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지금은 제가 노지에서도 우동 세트를 연습을 좀 합니다. 왜 커지네. 그러냐면 재밌거든요 이게. 해가 떠야 돼. 환님도 열심히 하시고 빨리 입질이 괜찮은 입질이 나왔어요. 로드가 밴드에 사진 찍어 약 올려야 되는데. 독특합니다. 거기 집중하느라고.
예전에 특작 1000이 부드럽고 허리 힘이 좋은데 그건 늘어졌거든요. 이건 뜰채 얼었는 거 보세요. 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드러워. 아 입질폭이 되게 크게 나오네. 고기는 뭐 걸어 놓으면 33에서 35 정도 일반적으로. 근데 노지 고기처럼 막 달리고 그러진 않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어떤 로드와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맞습니다. 환님 같은 경우는 고법사 시리즈 좋아하고요. 저는 이상하게 자꾸 가마가츠가 땡기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척은 가마가츠를 안 건드리면 써봤어요. 나와요. 근데 지금 계속 입질을 안 실척- 이어지고 또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사소이는 좁았어요. 13척도 그렇고 세게 줘도 돼. 예. 저한테 분양해 주신 분한테 고맙네. 나이스. 제 막내 아들은 잘 놉니다. 이런 데 와서 아빠 따라 다니는 게. 자, 목내림이 조금 아직도 과하죠. 지금 요 정도에서 딱 멈춰주고 10초 정도가 지나면 풀어져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과합니다. 지금 보시면 입질을 하는데 노지에서 우동 세트 하는 약간 맛이 튕기는 어떻습니까? 맛이 나는데요. 저걸 몰랐어요. 저는. 똑같아. 느낌이 좀 잡아먹. 줄건드림일 예, 수도 예. 있긴 하고요. 생각이 잡나 얘 잡나 진짜 그 보는 게 거의 똑같아. 그렇죠. 찌맛은 그대로죠. 환님이 낚시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동작이 좀 크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포에 물도 가도 좀 별 느낌이 때리시고.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걸면 고기는 큰데 말은 또 안 애들이 하는데 힘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관리터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마주 보고 있는데 앞에서 그 동작이 굉장히 크거나 소리가 많이 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오디오가 비질 않네요. 우리 아들. 이런 상황에서 건드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건드림이 없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회수를 찍었어요. 원래 그런 거죠. 오늘 이날 낚시에서 방해 요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방해 요인이고 새로운 환경도 방해 요인인데 헤드캠이 몇 번 나가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촬영이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헤드캠이 없잖아요. 제 딴에는 열심히 찍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씨는 춥죠. 바람은 차죠. 낮 최고가 0도였으니까 낮에도 체감이 영하였던 거죠.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고기들도 많이 움츠려들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남쪽 나라 사람들은
텐트 없이는 못 하겠는데 저기 빨간 파카 입으신 분은 저러고 종일 하시더라고. 물론 뭐 두꺼운 파카를 입으셨지만 제가 텐트를 치는 건요 추위를 못 견뎌서라기보다는 갔다 와서 피로도가 높습니다. 추위와 싸우다 오면. 그래서 언젠가부터 겨울에 텐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환님 텐트가 같은 브랜드인데 제 거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가격이 2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각이 다릅니다. 각이. 제 거도 물론 상당히 쓸만한데요. 자, 목내림이 조금 깊었습니다. 되돌림 속도는 아주 좋죠. 노멀 세트에서는 이렇게 되돌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동 달고 4목, 우동 달고 5목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초층에서는 보통 한 5목 정도 내기도 하는데 운반해야 되는 떡밥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되돌림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을 사소리로 한번 잡아주고 대류에 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건드림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강한 건드림 이후에 입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구간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꿍 이렇게 한번 찍고 그래요. 지금은 사소리를 좀 크게 줬고 채비의 흐름을 잡아주는 의미에서의 사소리이기도 합니다. 소리로 가면 안 되지. 13척이니까 지금 4m권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잘못 던졌다. 초반이니까 집어를 꾸준히 하는 게 맞겠죠. 아이고 밥 떨어졌다. 이번에는 집어제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환님은 아침에 20단차를 하면서 제법 많이 잡으셨거든요. 그 시간대가 고기가 바닥에 확실히 엎드려 있던 시간대였는데 저는 또 그 시간대에는 세팅을 하느라고 좀 늦었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 고기들이 그때는 많이 부상해버린 상태이고 환님도 고기가 부상하고부터는 잘 공략을 못했고요. 여기 오래 하시던 분들은 아예 일찌감치 아사다나나 단척 초칭으로 목줄 안 들리고 그렇게 해보려니까 안 구사하시더라고요. 목줄은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멀리서 봐도 아이고. 우리보다는 목줄이 많이 길었어요. 게으르지 말라. 한 번만 더 헛방 나면 목줄 가. 헛방이 이제 살살 나기 시작해서 헛방이 나면 보통 우동의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채비를 안정화시켜서 우동을 살짝 더 무겁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헛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목줄을 5cm씩 늘려가기도 합니다. 건드림이 많은 상태에서 헛방이 나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목줄 안 늘리고 우동 무게만 가지고 공략을 할 텐데 지금 뭐 딱히 건드림이 엄청 많은 상태로 헛방이 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댓글에 헛방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결 봐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도 없다면서. 그냥 시원한 헛방 많이 썰을. 나는데 어떻게 해결 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낚시에 대한 이해도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헛방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와, 모르겠다. 그러니까 헛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먹기 구사를 했기 때문에 헛방이 나는가를 이야기해야 깨부릴 되거든요. 때까지 깨부릴. 저는 이제 목줄을 늘리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드림이 많은 상태로 헛방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건드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헛방은 나요. 우동으로 변화를 줬지만 우동의 변화로 해결되지 않고 입질의 빈도가 뭐 엄청나게 높거나 휘둘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줄을 5cm 정도 늘려서 고기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내림 중에 건드림이 상당히 좋고 채비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휘둘리거나 아니면 어필이 많이 되는데 헛방이 난다 하면 그때는 목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헛방에 대해서 체크할 때도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건드림이 좋으냐 부족하냐, 또 우동이 뭐 어느 구간에서 헛방이 나느냐, 깊은 구간에서 나느냐 얕은 구간에서 나느냐, 그 다음에 찌의 부력이 적정하냐, 바늘의 크기는 적정하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그 개연성 있어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대입해 나가는 거죠. 지금은 메커니즘상의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서 건드림이 충분하다 싶으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중에도 건드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관리터다 보니까 지금 집어제가 다 빠졌잖아요. 저 상태에서도 건드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헛방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필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목줄을 쉽게 늘리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했다가 줄여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동만 달려있는 상태죠. 건드림이 약하면 입질도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도 건드림이 뭐라도 좀 되돌림 중에 뭐 사인이 좀 와야 입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우동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드림이 잘 나오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특히 아랫바늘이 낙하하는 중에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형태면 제일 적당한 우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고기가 달리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지만 지금 윗바늘이 저렇게 빨리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감속이 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눈금이 있어요. 지금은 좀 잠겨 버렸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느리게 들어가는 게 긴 목줄 아랫바늘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구간에 어필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발바닥이 뜨뜻하게 지글지글한데. 저는 발바닥 핫팩을 붙여서 발이 따뜻한데 제 아들은 안 붙여서 발이 시리다고. 자, 되돌림 속도를 눈여겨 봐주세요. 저렇게 올라옵니다. 활성이 치마 안에 좋건 들어가지겠어? 나쁘건 저 정도 치마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컨트롤 하는 겁니다. 입질. 어이구야. 메커니즘 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치마 안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관리터 아이들이 신경질적이죠. 노지는
관리터에 비하면 먹이에 대한 경계심이 훨씬 적고 여기 애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내뱉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밥에 압력이 과합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오랜만에 우동 세트를 하면서 컨트롤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에요. 차라리 저러면 떡밥에서 야구라의 비율을 줄이고 세트 전용 바라케, 세트건, 세트업 위주로 블렌딩을 하면 좀 더 쓰기는 편했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딱 멈춰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낚시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목내림 폭, 되돌림 속도, 그리고 그 다음에 목내림 속도, 이것만 신경을 쓰셔도 됩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이미지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찌에 나오는 움직임만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되돌림이 다 된 다음에 별다른 건드림이 없으면 저렇게 사소리를 한번 주고 건드림 나오죠. 네, 저런 반응들이 좋았다면 저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고요. 되돌림이 너무 밋밋하게 올라오면 마지막에 풀어지는 잔분이 내려갈 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가 12월 하순이었지만 날은 굉장히 추워도 애들이 얼어붙은 상태로 한 달을 지나고 한 그런 엄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굵은 입자의 떡밥에 먼저 반응을 하고 밀입자에는 반응하지 않죠. 지금도 낙하 중에 보면 건드림 좋잖아요. 이러면 게이후나 비비 후레쉬 같은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는 낚시가 되는 거죠. 떡밥이 입자감이 좀 있고 확산이 좀 있는 지금 상태 그대로 구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초칭 우동 세트인데 노말 세트입니다. 제로나짐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대사소이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목내림과 되돌림을 구현하면서 그걸로 공략하는 겁니다. 살짝 건드림 나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단은 건드림을 내는 게 우선이고요. 입질은 건드림을 따라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림이 죽었을 때는 사소리를 저렇게 주고요. 지금 활성의 입질 보세요. 이야, 이거 안 달린대. 이제 저때부터 슬슬 아이씨. 우동이 아니고 집어제 떨어뜨렸어요. 변화를 하나 줘서 체크했는데 안 달리고 또 하나 체크했는데 안 달리고 이러면 이제 약간씩 멘붕이 오죠. 환님은 목줄이 아마 50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척수가 살짝 길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 20단 차일 때는 환님이 저보다 훨씬 조가도 좋았고요. 저는 좀 헤맨 편이고 타이밍도 안 맞았지만 지금부터는 제 집어가 훨씬 우세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그랬잖아. 이제 환님은 여러가지 조건이 안 좋아진 거죠. 저는 지금 보면 건드림이 좋잖아요. 아랫바늘 돌아 들어갈 때 건드림이 있다고요. 근데 고개를 못 달고 있는 거예요. 허당이죠. 되돌림 좋고 되돌림 중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죠. 저런 것들이 입질로 이어지기 아주 좋은 건드림이거든요. 그냥 쭉 풀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서도
멈칫 이러면서 오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동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막상 다 풀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분 구간에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소리를 한 번 더 주고 채비가 한 번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면 그때 건드림이 살거나 입질이 나오거나 하는 거죠. 제복 씨는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오기로 하셔서 저건 줄 건드림입니다. 아, 입질 나와요. 그게 일단은 안 집어 나와요. 상황은 제가 얘한테로 살짝 두드려. 압도를 해놓고도 고기를 못 잡는 건 둘이 똑같은 그런 상태죠. 티 자리는 초칭은 낚싯대 끄트머리 딱 그 자리입니다. 바람 보세요. 저게 지금요 뜰채가 바로 어는 날씨거든요. 난 12시인데도 뜰채가 얼어요. 그러면 체감상 영하 한 3, 4도는 된다는 말이거든요. 올렸어. 바람까지 불어요. 근데 텐트 치고 저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춥습니다. 우리 둘 다 그 토요토미 난로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옷이 얇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입질. 와, 안 달리네. 로드가 아주 독특합니다. 뭘까? 독특하다기보다 뭐랄까 화려한 로드는 아닙니다. 뭘까? 어디에다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로드. 그런 느낌이에요. 바람에 포지션이 살짝 밀렸습니다. 자, 아랫바늘 내려가는 구간. 목내림 폭은 딱 좋고요. 콩 했어요. 저런 게 잘 안 달리면 그냥 둬버리죠. 자, 집어제가 다 빠지고 목줄 길이 더 늘려야 되나? 건드림이죠. 이것도 건드림. 저는 지금 다른 건 다 맞는데 조한 씨. 입질. 아, 근데 헛방이다. 목줄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늘려야 되는. 결국엔 제가 저것 때문에 목줄 5cm 더 늘립니다. 제 기준으로 65 정도 늘리면 65까지 늘리거든요. 그러면 이 시즌에는 좀 최대한 60 늘린 겁니다. 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 50에서 시작해서 오전 오후 활성 차이가 억수로 크니까 건드리면 괜찮죠? 나 지금 톱도 두꺼운데 환님은 찍기는 잘 건드림도 찍거든. 약해. 환님은 집어에서 밥이 밀리지 부드러운 않는 게 밥인데 우선이고요. 이 저는 마지막에 그 구간에 들어갈 때 있죠. 단계가 이때가 지났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건드림이 좋아요. 서서히 브레이크 걸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저렇게 풀려 올려오다가 한 3목 정도 됐을 때 땅 찍거든. 지금 이거는 목내림 폭을 기계적으로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건드림이 있을 때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목소리 지금은 들려야죠. 건드림이 있죠. 살살
살살 밀고 올라오죠. 입질 빈도가 떨어져. 급격히 떨어지네 빈도. 이게 그냥 집어를 한다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들어가는 집어의 양이 과해져도 멀어지고 대류에 의해서 포지션이 밀려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확산의 폭이 넓어도 멀어지고 그런 이제 것들을 찌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아 멀어진다 이러면 가까이 붙여내야 돼요. 그게 기술이죠. 겨울 우동 세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활성기 때야 그냥 뭐 양단고 밥 따라가지고 목내림만 시키면 되고 활성이 좀 떨어져도 낙하 속도나 확산의 폭만 적당히 조절하면 고기만 오면 먹잖아요. 근데 우동 세트는 다릅니다. 확산의 넓이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찌를 보면서 이제 멀어졌네 가까워졌네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집어가 더 필요하네. 집어 더 세게 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척수도 한 척이 더 길지만 어쨌든 지금 집어에서는 제가 우위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환님은 템포를 더 올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집어에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질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쪼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똑같은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은 좀 이상하게 집어제가 쑥 빠진 듯해요. 건드림은 있어요. 덩어리로 빼야 좋은 날도 있습니다. 집어제를. 건드림이 좀 약해졌습니다. 목줄을 늘렸는데 건드림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환님이 만약에 건드림이 좋아졌다면 제 고기 옆으로 입질했죠. 일단은 찌의 움직임이 약해졌어요.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건드림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목줄을 한 번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50에서 시작해서 55로 늘렸다가 아예 65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오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 게 65인데요. 65로 아예 갑니다. 여기서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여기까지 늘려서 살아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화를 벗어나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뭐 관리터 가면 겨울 되면 뭐 목줄 1m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 그렇게 낚시하는 거는 본인 자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탄화를 관리하면서 낚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탄 비슷하게 막 뿌려놓고 1m 20짜리 목줄 해가지고 그 건탄 중에 붕어들이 막 뻐끔뻐끔 하다가 우동이 얻어 걸리는 그런 낚시는 하고 싶지 않고요. 입질 빈도가 떨어진다고 막 목줄 늘리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낚시를 함께 보면서 지금 내가 집어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집어조차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오늘 활성이 정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구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죠. 입질 없네 목줄 늘리고 입질 없네 목줄 늘리고 그건 아니죠.
이 왜? 이거 위에 들다가 넌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들다가 걸린 거예요. 방금도. 고기는 옆에 있지만 이제 뭔가 잘 안 맞는 거죠, 아직. 화님도 심각합니다, 표정. 추우니까 뒤집어 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 추워 보이시죠? 진짜 춥습니다. 겨울인데 뭐 춥죠, 그죠? 집어제가 달려 있을 때 초반에 덩어리가 큰 게 떨어질 때 있죠. 그때 반응이 제일 좋고 잠분 구간은 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어제의 성질도 큰 거보다는 중간 정도 성질의 것들,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세트 전용 바라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풀어지는 형태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싶어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맞아서 입질까지는 유동이 딱 되고 연동이 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달리지가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저렇게 헛방만 하다가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먼 길 와서. 옆에서 빨간 옷 입으신 분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네요, 보니까. 이번에는 목내림 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랫바늘 자리 잡아 들어가는 중에는 건드림이 살짝 나왔어요. 입질. 와 진짜 안 달리네. 미치겠네. 미치면 안 되죠.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관리터에 가면 이런 일이 잦죠. 노지보다 더 잦아요. 큰 놈을 한번 그러니까 누구? 재욱 씨. 예. 흰 차 아니었어요? 뭐? 흰 차.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방금 안 그래도 들어오다가 까만 차 이거 들어가 좀 서 있던가. 예, 예. 옆에 한님 있을까? 예, 한님. 아, 우리 우리 구독자님. 아들 여기서 자고 있으면 그렇지. 아, 안 자네. 대구 분이신데 재복 씨. 예, 한번 오셨어요. 재복 씨. 하늘발 리무진. 자동차 덕후 아들은 차에만 관심이 있죠. 자, 목내림 폭 맞춰놨고요. 되돌림 속도 천천히. 낚시 하러 오신가? 갤러리 하러. 갤러리 하러. 구경. 입에서 아직도 계속 맛이. 나도 그래. 자, 저렇게 살짝 밀었다 놓을 때 있죠. 네, 그럴 때가 제일
건드리면 또 괜찮을 때예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버선을 안 신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상태는 신발 신어. 신발 신으면 따뜻해져. 자, 사소리를 한번 줬습니다. 건드림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소리를 주는 게 맞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죠? 여기 40분 걸린다며요. 재복 씨가 가까운 길이 아닌데 일부러 와주셨어요. 우리가 저 동네 갔다고. 중간이 좋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pop빵이 앉았으면 오지게 나는데. 저- 덩치 큰 사람이 가운데 저렇게 쪼그리고 앉지 않아도 되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고 왔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새 걸로 있었네요. 바꿔야 돼. 미안하게. 목내림 빠릅니다. 지금 응, 까만색 리무진. 뭐 조금만 집중하지 않고 밥을 달면 저렇게 아주 혹시- 쉽게 침몰합니다. 우리 아들이 차 덕후인데 네. 구경 한 번만 안에 시켜주세요. 리무진. 궁금해 죽을라 한다. 걔가. 아빠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도. 자, 되돌림 중에 브레이크 한번 걸렸고요. 입질. 저렇게 되돌림 중에 입질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저게 안 되고 되돌림이 다 끝난 후에 민기적거리다 나올수록 템포는 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기서 그대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죠. 남도 촌사람 둘이 와서 고생하는 거죠. 저는 부력을 줄이고 튜브톱으로 바꾸려고. 톱 구경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약간 더 두껍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고, 좀 저항이 걸리는지 헛방이 좀 심하네.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다른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의 부력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한참 뒤에 변화를 주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고쳐야죠. 올라운드 화이트로 바꿀 겁니다. 오, 바람. 물어볼래? 그죠? 자, 되돌림. 예, 되돌리면 브레이크 걸리죠. 저거는 지금 다시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아까는 좀 벌어졌는데 지금 다시 조였다는 뜻이에요. 떡밥의 확산을 줄이고 동조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많이 지체되지 않고 입질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조금 저기서 인터벌이 생겨버리죠. 아, 들은데 자꾸 위에서 걸리네. 사소히 주고 있는데요, 옆에서. 로드는 좋습니다. 나무랄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시동 걸어봤어? 집어제 옆에 있던 애. 지금 아랫바는 몇 칩니까? 지금 65인데요. 소용없어. 65. 계산 참. 낮참이 낮참. 투칭. 예. 근데
떡밥을 다시 개야 돼. 목줄 문제가 아니야. 떡밥도 중간 성질을 좀 더 살려야 활성이 되고 확 떨어졌어요. 오전하고는 활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틀 지금. 전에 구활성에서 사람들이 초칭할 때 목줄 기본 80, 90 내려가지고 저쪽에도 길게 해요. 그거보다는 동조를 얼마나 시키는데. 지금 구독자님이 명포를 가끔 시멘트적인- 오시는데 여기 지금보다 훨씬 따뜻할 때에도 목줄 80, 90 썼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55, 60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랑 세팅 자체가 다른 거죠. 입질. 네. 조금 더 조여주니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나오긴 해요. 고기가 이렇게 뜨문뜨문하면 안 되는데. 세팅 값이 덜 맞아서 뜨문뜨문한 거예요. 세팅 값이 더 맞으면 더 나아집니다. 저거는 뭐 정도로 봤는데 되게 이제 전에 쓰는 사람이 저렇게 한 마리를 잡아버리면 제가 채비를 변화를 주려다가 머뭇거리게 되죠. 유세 환님 차례. 걸었네. 그래 천인지 한저 자기네들 다 수레네 환님은. 환님도 지금 상황을 못 만들고 있는 중이고 저는 집어는 우위인데 억지로 어쩌다 한 마리 정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대가 되게 애들이 일관성이 없다. 관리터에서 목줄 막 늘리시는 거 좀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목내림이 깊었습니다. 저렇게 깊어져 버리면 낙하 자체가 빨라지니까 지금 건드림 나오죠. 낙하가 빨라지니까 내려갈 때 어필할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냥 목내림 막 깊게 하고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방금도 건드림이 컸어요. 이 정도면 입질이 이 구간에서 나와주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상황은 좋아요 지금 입질. 그런데 고기가 생각보다 안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달려야 되거든요. 충분히 고기가 달릴 수 있는 건드림에도 고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죠. 간발의 풍경인 것 같기도 하고 안 타이지. 잘안 돼. 아니면 돈 많이 벌어 어디서 너무 빠르죠 지금. 근데 이게 나도 너무 안 빨라요, 타지. 근데 낙하가. 우리 집에서 제가 선택권이 없어요. 이것보다 낙하가 느려야 돼요. 침몰해 버리잖아요. 지금 떡밥을 오래 썼기 때문에 경시 변화가 일어나서 원 식구도 등발이 그런데 어떻게 써? 완전히 침몰해 버린 거거든요. 떡밥을 다시 너무 만들어야 차 될 뒤집다고 때가 된 난리나. 거죠. 제가 한 바가지를 만들어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에 한 바가지를 다 쓰더라고요. 겨울에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세트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게를 약간 줄였어요. 떡밥을 아까보다. 헤드캠이
데이터가 날아가서 떡밥 개는 장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야구라의 비율이 높다가 야구라의 비율을 줄이고 세트건하고 세트 전용 바라케의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떡밥을 배합했습니다. 자, 여기서 건드림이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사소히. 외제차는 디젤차, 디젤차 하나 바꿔가지고 수리하려고 네, 사소히. 공임하고 이제 한 최소 200. 아, 그렇어요, 나이스. 한님. 또 쓰레네. 어디에 걸어가 나오노? 지금 상황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윗바늘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집어제 주변에만 애들이 있고 아래쪽으로 동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미치겠다. 먹고 달리 뺐다 이거는. 아, 저는 지금 왜 부력을 줄이려고 하냐 하면 얘네들이 메커니즘이 다 맞고 입질도 굉장히 좋은데 안 달리는 건 먹고 동시에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뱉어내는 거는 뭐 사람이 손이 빠르다고 좋아하시. 감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어를 흡입의 저항을 줄이는 게 또 씩씩하게 하나의 해야 돼, 방법이에요. 예. 환님은 지금 아, 고기를 네. 다 뺏겼어요. 목내림 속도를 느리게 해야 돼.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환님에게는 집어는 더 공격적으로 사소히 대신에 해야지. 목내림이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알루미늄 타먹기 적응이 안 돼. 어. 이게 그 알루미늄 타마호키가 조금 사이즈 큽니다. 약간 작은 사이즈도 괜찮은데 노지에서 쓰다 보니까 아마 뜰채들도 크고 하니까 약간 크고요. 다른 날보다 오늘처럼 텐트를 사용하면 타마호키가 약간 걸립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괜찮죠. 저쪽에서 물건 고기를 자체는 딱 붙들고 있잖아요.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너편에 있는 우리도 분들이 기본적으로 집어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조가도 우리보다 좋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고기를 일단 가져와야 돼요. 우리 모자라는 쪽으로. 상황에서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말린단 말이에요. 저기는 떡밥도 크고 목줄도 굉장히 한 길고 10m 바깥에 그렇게 아마 구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안전하죠. 우리도 거기 맞게 집어는 해내야 돼요. 뻔히 구경만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고기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번엔 떡밥이 과했어요. 밥을 무거운 밥을 그대로 붙들었었더니만 떡밥이 좀 무거웠거든요. 처음에 떡밥이. 그러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고기한테 어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오전에 그 쓰고 좀 남은 떡밥을 썼더니 낚시가 이만큼 어려운 거고 좀 지나고 나면 찌를 변경하고 떡밥을 좀 더 가볍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 달라져요. 노지는 이런 변화를 덜 타는데 80소 관리터는 훨씬 심하게 타는 거죠. 그리고 노지도 1월 달에 우동 관리터가 세트를 해보니까 안 먹는다 싶으면 관리터하고 사람들이 목줄 똑같아요. 다 늘리거든. 제가 제복 씨한테 목줄 막 무작정 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대단한 거. 마늘도 뭐 2호 환님 떡밥 다시 개고 있죠. 너무 가벼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채비가 제일 집어제가 좋아요. 위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고기가 위에만 있다 보니까 아까 환님처럼 가볍다. 집어제 주변에만 이게 있는 우동 무게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풀림이 너무 우동 늦어도 무게가 집어제 되게 주변에만 무겁게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몸에 걸리거나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먹이가 여곡 그 L입니다. L. 내가 지금 왜 이걸 쓰냐 하면 이거보다 가벼운 게 계속 헛방이야. 노말 세트는 우동이 가벼워야 할 필요가 별로 그리고 없습니다. 집어제는 눕기 세트는 우동이 가벼운 게 좀 유리합니다. 목줄도 더 짧아져야 되고. 그건 나중에 한번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 아저씨들 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우동이. 제가 다른 분들보다 목줄도 짧고 우동도 훨씬 크고 이게 어디 그렇습니다. 갔어요? 자, 낙하 속도가 빨라졌죠. 아직 새떡밥이 숙성되기 이 전이니까 아저씨 운동 선생님입니다. 낙하 속도가 빨라졌으면 엑스프로 관장님. 이제 이 떡밥은 제가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도 저렇게 빠르고 사소리를 몇 번 줘야 될 정도면 이 떡밥은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저런 거 버려야죠. 건드림 입질. 조금 더 기다렸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서둘렀습니다. 커도 입질은 그대로 나오죠. 주환씨 우동 뭐 씁니까? 에? 더 큰 거 써 보이소. 저는 빅 여곡 잘라서 쓰고 있네. L이 맞으면 좋은데 L이 살짝 작네. 환님은 지금 애들이 옆에 있지 않아요? 위에 그죠? 밥을 떡밥 컨트롤이 집어제가 너무 오래 붙들려 있는 듯해요. 빨리 빼고 그러면 늦게 빼고 집어제 옆에 해가지고 애들이 있을 때는 집어제를 체크를 덩어리째 해봐야 빼주는 게 낫습니다. 빨리 빼고 늦게 빼고 다. 제가 제 낚시하느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럴 때는 환님 같은 쫄았네. 경우는 어? 목내림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뺐다가 집어제가 쑥 빠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걸 너무 서서히 풀다가 보면 그 집어제만 쫓아다니는 애들이 옆에 있으면서 찌를 치고 그걸 챔질하면 아까처럼 윗바늘에 몸에 걸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시면 되겠는데 그죠? 겨울에 대평이 가깝습니까? 아 비슷합니까? 지금 건드림이에요. 대평은 요즘도 물고기 비쩍 말랐습니까? 네. 떡은 애기가 음, 땅콩어도 진짜 말라가지고 그거는 뭐 안 돼. 입질. 아. 저건 달려야 되거든요. 땅콩어가 갖고 근데 저게 지금 안 달리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원래 그런가 보네. 한여름에서 고전이라는 건다 환님도 고전 중이고. 의도하지 않고 모아서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바삭 돼 있기 전에 다 가지고 옛날에도 대평은 그랬어요. 대평 낚시터는 제가 초보 시절에 투척 연습 많이 하던 곳입니다. 투척이 잘 안 돼서 아무 낚시하는 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이 제가 없이 저렇게 들어가줘인 게 올림 이상적입니다. 낚시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 건드림이 확 다르죠 아까랑. 먹었습니다. 방금 입질했는데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놓친 거예요. 우동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붕어가. 근데 그걸 못 받고 다시 지금 자리를 잡아 들어가면 이제 붕어가 뱉어낸 거죠. 아까 그건 입질이 맞습니다. 아마 바뀐 떡밥을 놓고 바로 반응이 저렇게 달라진 거예요.
입질. 진짜 오늘 딴 데 쳐다봐서 그런 그거 거예요. 잘 이거는 쓰네. 제가 잘못한 거죠. 잘 못해서 안 달린다. 잘 못하는 거 맞아요. 입질이 빵빵 저 옆엔 나오는데 잡으시잖아. 아니면 어제도 분명히 사람 실험 정식으로 80 한번 해보셔야겠다. 그대로 할 거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분들이 지금보다 활성이 좋을 때 80, 90 썼으니까 그쪽에서 고기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이 날씨면 다른 분들은 더 길게 가시고 있을 거예요, 다들. 저는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이쪽에서 자, 지금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계속 침몰했지만 지금은 보세요. 자리 잡아 들어가면서 입질이 나오잖아요. 고기를 일단 모아야 돼. 이게 떡밥을 바꾸어 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큰 거예요. 집어제를 바꾼다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동조가 되는 집어제가 된 거죠. 아까는 떡밥이 좀 무거웠기 때문에 고기에게 어필하기가 좀 부족했어요. 좀 빠르게 통과해 버렸는데 지금은 보면 2목에서 1목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이제 좀 아주 추워지면 천천히 같은 들어가면서 속도 같은 거 연습하겠네요. 붕어들한테 어필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추워지면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네. 아 그러네. 목내리 폭도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죠. 떡밥 배합이 맞으면 이렇게 지금 낚시가 중간에 쉬워지는 좀 겁니다. 엄청 빡셀 텐데. 주 금요일날 조교에서 나옵니다. 아, 되돌림도 약간 더 빨라졌지만 좋아요. 자, 이제는 떡밥을 더 잘 맞춰놔서 메커니즘도 더 잘 맞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동 사이즈도 충분히 맞고 목줄 길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늘렸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짧지만 입질 빈도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입질 빈도 자체가 떨어지면 목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눕기 세트를 하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손댈 수 있는 건 찌가 유력하죠. 건드리면 나오는데 껍질한 덜 맞아서 집어제를 더 느리게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게 다 맞아 떨어지면 한겨울에도 조과가 굉장히 좋고요. 빨리 하나가 덜 맞을수록 조과가 10%씩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보세요. 뜰채 얼어있지. 빳빳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감속되면서 들어가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자, 바닥에 완전히 이게 바닥이란다. 그 깊은 목내림의 상태에서 건드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해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풀림 중에 건드림이 어떤가를 봅니다. 우력을 더 줄이고 이번엔 약간 이렇게 되면 덩어리가 빠진 거죠. 쑥 올라오면 이렇게 덩어리가 빠졌을 때 입질. 아, 그럼 이런 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돌림이 너무 느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목내림을 확실하게 시키고 되돌림 속도가 쑥 빠지는 정도만 아니면 고기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럼 우력을 좀 상태라는 겁니다. 줄여볼게요. 화님 대답도 없어요. 딱 맞췄는데도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럼 아예 우력을 줄여서 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고 지 부력을 줄여야 돼요. 사무엘 진짜 편하게 잘 입는다. 목내림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로 나지미처럼 됐어요 지금. 올라운드 화이트는 13mm에 1.3mm에 0.8입니다. 스탠다드 PC 무크는 1.1에 0.7이니까 살짝 더 두꺼워지죠. 입질. 움직임은 좋아요 지금 이미. 뭐 저 이상 더 좋기도 어려워요. 이 겨울에 저 정도 움직임이면 거의 뭐 9분 응선까지 다 넘은 건데 달질 못하는 거죠. 텐트 참 좋네요. 캠핑 솔루션 실컷 잤어 이제. 텐트 좋아요. 브레이크 걸리면서 내려가죠. 이번에는 저렇게 브레이크 2번 걸리면 목내림 폭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랫바늘이 자리 잡을 때 건드림이 좋아졌네요. 아, 입질 안 달려요. 이젠 진짜 찌를 바꿉니다. 헛방이 많이 났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최대한 이렇게 설명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찌를 부력을 떨어뜨립니다. 한참 많이 편납량을 확 줄입니다. 지나치게 줄이지 않고 밸런스가 맞는 선에서. 그러면 이렇게 부력을 줄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톱은 오히려 좀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씨 이제부터 잘 하겠네요. 지금 저 환님 약간 독이 올랐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음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